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느냐, 쇄신이냐, 속가내기냐, 뭐 이렇게 해서 적게는 뭐 10여 명, 많게는 뭐 20명까지 교체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체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 취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한다. 상식선에서 감찰이라는 건 늘 이루어진다.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김은혜 홍보수석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본인은 지금 들어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감찰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 물론 잘 알아도 얘기할 수 없겠죠. 감찰의 배경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내밀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몇몇 언론 매체들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부에 크고 작은 보안 문제가 생기고 불필요한 잡음이 나온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한 정도로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럼 이거의 배경은 뭐냐? 요건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매체에 보도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의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의 비서관. 이 사람은 청와대 공연을 희망한 기획사하고 접촉을 했고 이권 개입을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에 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지금 감찰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수석실에 행정관 하나. 그 사람은 이제 나갔는데 그 사람을 지휘하는 비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그 행정관은 대통령실 앞 그 시위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냐 하는 걸 분류하는 문건이 있었는데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했다. 이거고요. 그 비서관이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거는 이 사람을 잘 감독하지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요. 문건을 유출한 행정관을 감독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수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독 기능이라는 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감찰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장제원 라인에 뭐로 분류되는 인사기획관실의 행정관, 교육비서관실의 행정관. 이 사람들이 최근 사직을 했고요. 인사기획관실의 행정관은 행정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소문이 파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근 사직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최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10여 명이 감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흉흉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차피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이었던 공직기강 비서관은 있습니다. 현재.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검찰 출신이죠. 자, 그러면 검찰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주로 누구냐? 정치권 어공들이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대립구도가 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찰 출신이 정치권의 어공들, 검찰 출신은 뭐 물론 검찰에 사표 내고 오긴 했지만 늘공이라고 봐야죠. 이거 공무원들이죠.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늘공 출신들이
그중에서 특히 검찰 출신들이 어공 출신들을 지금 쳐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제가 취재한 것도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언론 매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윤핵관 라인을 쇄신하는 과정이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그 어공들을 쳐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요거는 약간 내부 내전설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거는 검찰 출신과 어공 정치권 출신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검찰 출신이 지금 주도권을 주고 정치권 출신을 감찰하는 모양은 분명하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정치권 출신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을 짠 기본 얼개를 짠 사람은 장제원 의원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뭐 보좌관 출신, 비서관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지금 검찰 출신이 그 사람들을 감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쇄신 차원이냐 주도권 다툼이냐 잘 보셔야 하는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우선 어공과 늘공, 특히 검찰 출신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들, 이른바 늘공들은 저것들은 업무 능력은 없으면서 줄 타고 들어와서 맨날 이권 개입이나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공들은 늘공에 대해서 저것들은 그냥 따박따박 영혼 없이 월급이나 받아먹고 뭐 그냥 전부 이기는 편 우리 편식으로 늘 그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 개혁적이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쪽 출신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 사람과 요 사람을 비교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의 취재 경험을 보면 서로 그렇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감찰의 주도권은 지금 검찰 출신이 갖고 있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공과 늘공 중에 어느 한쪽만을 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저희가 보면 어공이 정무적 감각은 늘공보다 훨씬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늘공이 있죠. 그러면 업무 능력만 보면 어공을 다 쳐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업무 능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정무적 감각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늘공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양쪽이 싸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은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그럼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늘공이 지금 어공을 감찰하고 있는 거는 그냥 뭐 생사람 잡아서 감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을 희망한 기획사와 접촉했다든지 무슨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든지 다 기강을 잡아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꼬투리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위단체 분류한 내부 문건을 유출한 거는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지휘감독자까지 과연 처벌할 수가 있는가? 행정관 관리를 잘못했다고 비서관 처벌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게 10명 감찰이 아니고 20명, 30명 감찰이 돼야 되겠죠? 그걸 비서관 또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수석은 뭐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빌미, 이 중에 일부는 빌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갈등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은 양쪽이 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감찰 쪽에 무게를 윤 대통령이 감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뭐 잘려나가거나 징계를 받거나 뭐 다른 데로 교체되거나 한 그 사람들, 그 어공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뒷배경은 누구죠?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른바 윤핵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 내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감찰을 주도해서 그 사람들을 쳐냈는데, 쳐내니까 검찰 출신들은 약간 뭐 단결한 모양새죠?
그리고 실제 검찰 출신들이 보면 어공들의 행태는 거의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뭐 출근 시간을 제대로 맞추기를 하나, 뭐 퇴근 시간을 제대로 맞추기를 하나, 뭐 걸핏하면 뭐 거기서 맨날 전화 붙잡고 바깥하고 뭐 이런저런 뭐 약속이나 하고 누구한테 접대받을 생각이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또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훨씬 어공들이 발이 넓죠. 특히 정치권의 발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밖에 나가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보안도 누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늘 문제가 되죠. 그러면 또 뭐 기자들 어떻게 접촉하다 보면 그 기자들한테 또 뭔가 정보를 누설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또 감찰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에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필요 없다. 또 그건 아니다. 딜레마죠, 딜레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검찰 출신들이 뭐 약간 무언의 공감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공들을 쳐내는 과정이지만 이 어공들의 정치력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가 없죠. 없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자기들 배경을 통해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출신이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은 양쪽이 다 필요한데 현재 감찰 국면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상되는 거는 이 어공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자, 감찰을 정말 똑 떨어지게 이거는 문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고 이거는 불문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찰권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은 바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어공들을 쳐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곧 예상되는 이 어공들의 이 반격,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은근히 소위 이 감찰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정무적으로 뭐가 어떻고 하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깔아놓은 권성동 라인, 장제원 라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 내분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쇄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쇄신의 근본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크게 봐서 두 덩어리의 이 싸움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 무슨 콩가루 집안처럼 됩니다. 서로 지금 언론은 신이 났습니다. 왜? 이쪽은 이쪽 헐뜯고 또 이쪽은 이쪽 헐뜯고 그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헷갈리네? 왜 헷갈리느냐? 한쪽 정보만 가지고서 지금 기사를 쓰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뭐 지금 언론마다 조금씩 매체마다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게 왜 나오냐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기사를 리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흠집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검찰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곧 이어서 이제 정치권 출신이 반격을 할 것이다. 그 흐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거를 잘 조정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기강도 무너지고, 어차피 대통령은 어느 한쪽만 일색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강도 무너지고 대통령은 오히려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활용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솎아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어느 한쪽의 주도권 하에 호가호위를 하는 일이 또 없도록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보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해보고 그 뭐 대표적인 권력기관 아닙니까? 아마 그런 노하우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갈등 양상 내지는 뭐 어떤 쇄신을 향한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그거에 긍정적인 의미를 살려서 잘 조율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엄청난 혼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미 대통령실은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이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과거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제대로 정리 못하면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주도권 다툼에 뭐 여기저기 흘리고, 지금 뭐 대통령 관저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야당도 알 거라고 보는데, 이런 점들이 왜 보도가 되느냐? 결국은 누군가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자꾸 바깥에다 얘기를 하고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이 내부 갈등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강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그 갈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뭐 야당의 뭐 첩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걸 밝혀내서 정리하고, 이 어공과 늘공, 검찰 출신과 정치권 출신의 이 내부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 관리라는 게 결국은 몇몇 확실한 케이스를 응징하는 것. 그래서 일벌백계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는 읍참마속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